네, 전국에 계신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탈이 설춘환 교수입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무료 스터디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저의 저서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페이지 264페이지 대출과 관련된 Q&A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출은 어디서 받는 건가요? 여러분, 대출은 어디서 받죠? 네, 대출은 통상 1금융기관 또는 2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뭐 KB, 또는 뭐 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이런 데서 받고요. 그 다음에 2금융기관, 그죠? 물론 저축은행에서도 받습니다만 저축은행에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신협, 뭐 수협, 농협 이런 데서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매매에서 대출 받을 때와 경매로 낙찰받고 대출 받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하면 거의 없다. 동일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매로 좀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어쨌거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또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되겠습니다만 그 대출의 한도가 좀 높아서 오히려 조금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 매매할 때의 대출은 뭐 한 40에서 5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매는 오히려 60에서 또 80%까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각각의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에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찰할 때 대출이 되는지 여부와 대출이 된다면 대출의 한도와 대출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사전에 반드시 입찰 전에 금융기관 또는 대출 상담사 분들과 협의를 하시면 이 정도면 대충 얼마가 이를테면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 다만 차주의 그러니까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의 컨디션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의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분 워낙 저금리잖아요.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 신용도가 특별히 문제 없다면 대출의 이자는 뭐 연 2.5%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억 원의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제 돈은 2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은 어떻게 언제 실행됩니까? 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제 돈과 대출받은 돈 함께 해서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통장에 또는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그 돈을 모아서 해당 경매에 가서 돈을 납부한다. 그런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 다음에 지저분한 근저당 경매 등기 다 말소한다. 그리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절차까지 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만을 담보로 해서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어떤 차주의 상환 능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은 신용등급을 잘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의 신용등급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간단하게 나이스 지킴이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267페이지에서부터 경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자, 경매 성공 사례는 무피 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피 투자. 여러분, 무피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무한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무피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히. 네, 뭐 책이랑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어떤 분이 만약에 7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이번에 5,500에 이를테면 낙찰을 받았다. 5,500에. 근데 이 사람이 500에 30만 원씩 월세를 받는데요. 500에 3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5,500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 연 이를테면 2.5 그냥 3%라고 하죠. 그죠? 연 3%. 그러면 1년에 15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2만 원 내지는 13만 원 정도
대출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5,500에 낙찰을 받았다. 내 돈 500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았다. 연 3%. 그런데 요걸 갖다가 나중에 세를 줬다. 500에 3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 500만 원 투자했는데 보증금 500 들어왔으니까 나의 투자 금액은 제로. 아시겠죠? 예. 그리고 월세가 3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런데 나는 대출이자를 월 13만 원씩 납부한다. 그러면 그 차액인 17만 원이 투자금 하나도 없이 무한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 금액이 좀 더 크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 채라면 수익은 또 극대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패 사례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원래 여러분 경매는 입찰 보증금을 얼마를 낸다? 최저 경매가의 10%를 납부한다. 아시죠? 그죠? 네. 그러나 아주 가끔은 20% 또는 30%를 내야 될 때가 있다. 어떨 때 그러냐? 여러분 페이지 270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그죠? 매각 물건에서 맨 밑에 비고란에 뭐라고 돼 있죠? 특별 매각 조건 매수 보증금 20%. 그죠? 그럼 여러분 10% 납부하면 안 돼요. 반드시 20%를 납부하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비고란에 보증금에 대한 커멘트가 없다면 그냥 10% 내면 됩니다. 재매각이라 하더라도. 그죠? 근데 요것은 20%를 납부해야 된다. 이 사건은 재매각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재매각은 뭐냐? 낙찰됐어. 매각이 허가됐어. 확정됐어. 법원이 돈을 내라고 했어. 돈을 안 냈어. 다시 나왔어. 그죠? 예, 이것을 우리가 재매각이라고 하고, 재매각이 되면 통상 법원의 자유재량인데 보증금을 통상 할증합니다. 20%나 30%. 그죠? 왜냐면 보증금 10%니까 얘 대충 포기하네? 20% 30%. 웬만하면 포기 안 하겠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20% 납부해야 되는데 10%만 납부해서 입찰이 무효화된 사례도 있었다. 너무 아쉬웠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런 무더위에 건강 꼭 생각하시고 실력과 돈을 키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와 함께 하시고 질문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원탑 부동산 경매 책입니다, 여러분. 네,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화이팅!